안녕하세요. 아들의 미래 TV 과거의 아빠입니다. 어제 뉴스가 좀 시끌벅적했는데 최근 금 가격 보셨나요? 불과 2년 만에 온스당 2,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 금 가격은 2000년대 들어서 거의 10에서 15년 가까이 횡보를 했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원래 주식처럼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채권처럼 이자를 주지도 않으며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그런 금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이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단지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것보다 더 큰 이슈가 숨어 있습니다. 아주 구조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 가격을 움직이는 진짜 주체는 개인 투자자도 아니고 ETF도 아닙니다.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입니다. 현재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미국이 8,133톤으로 압도적인 1등이고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지금 뭐 금 보유량을 어느 정도 갖고는 있지만 정체, 그러니까 막 따로 매입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조금 팔았죠, 오히려. 반면에 중국은 14개월 연속 순매입, 러시아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도 공격적으로 금의 보유량이 증가하는 폭이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국가는 금을 안 사고요.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도 포함이죠.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국가들은 집중적으로 금을 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차이는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바로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미국은 러시아에 전례 없는 금융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동결하고 달러 또는 유로 자산의 접근을 차단하고 스위프트망에서 결제망을 퇴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재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각인시켰습니다. 달러는 중립적인 국제 기축통화 아닌가? 혹시 미국의 정책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미국의 무기가 된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달러는 자산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산이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국의 통제 수단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장면을 가장 진지하게 지켜본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그리고 사우디입니다. 추가적으로 중국 다음으로 미국에게 패권을 도전할 수 있는 뭐 인도도 마찬가지겠고요. 아직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사우디 그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MBS라고 제가 칭할게요. 약자로. 그 MBS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터키 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피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빠뜨렸고 서방 언론과 미국 의회는 빈살만을 MBS를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빈살만이 암살했다 그거죠. 예. 그리고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애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는 중요한 동맹이다. 그리고 미국 의회나 정보기관은 빈살만은 문제적 인물이다. 자, MBS는 이 장면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체감합니다. 미국은 필요하면 동맹자의 지도자도 언제든지 압박할 수 있다. 예, 이게 2018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최근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사건으로 인해서 더 확실해졌죠. 즉 사우디 왕실의 안전은 달러로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 시점부터 사우디 내부에서는 조용히 이런 의문점들과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이후에 사우디의 시나리오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미국은 왜 사우디를 예전처럼 필요로 하지 않게 됐을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오일 혁명입니다. 2000년대 후반 미국은 기술 혁신으로 자국 내 셰일가스 오일의 생산에 성공합니다.
그 전에는 그 되게 질이 안 좋았던 셰일가스를 되게 질이 좋게 압축해서 뽑아내는 그 기술이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됩니다.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급감하고 에너지 안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사우디 없이 미국 경제도 흔들린다 였지만 이제는 사우디는 중요하지만 대체 불가능하지 않다. 꼭 미국에 필요하지 않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MBS는 여기서 아주 냉정한 결론을 도달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사우디를 무조건 지켜줘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50년 동안 이어진 페트로달러 체제의 균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우디는 기존 질서를 다시 보기 시작해요. 석유를 달러만으로 결제하는 건 미국이 그 질서의 수혜자. 하지만 지금은 어, 사우디 원유, 아랍 국가들의 원유들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우디 석유를 미국보다 훨씬 많이 삽니다. 그리고 중국은 제안합니다. 사우디한테. 석유 결제 달러 말고 위안화로 하자. 하지만 신뢰가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고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신뢰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위안화로 결제를 하되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되 그 위안화는 언제든지 현물금으로 바꿔주겠다. 자, 이 전략이 바로 지금 현재 금값을 올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상하이 국제금거래소가 사우디의 국제금 보관 창고를 건설을 하고 위안화 표시 금 거래를 활성화하고 연간 약 580억 달러의 그 규모의 흑자를 위안화가 받는 거를 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 위안화를 금으로 전환해주겠다라고 하는 골드 코리더라고 불립니다. 예. 그래서 금은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또는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 골드 코리더라는 이런 약정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금을 사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중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안화를 계속 페트로달러처럼 계속 쓰게 하려면 금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중국의 중앙은행들은 지금 1년 넘게 연속 금을 순매입 중이고요. 러시아, 인도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금 보유량을 늘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금을 매집하고 위안화 금 결제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은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 흐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미 여러 단계에서 견제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미국의 반격은 전면전이 아니라 관리 또는 압박 그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금을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습니다. 미국은 금을 정면으로 공격하진 않습니다. 대신 금이 오르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이 과도하게 오를 때는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고 달러 강세를 유지해서 금을 상대적 매력을 낮추게 만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금 상승의 가장 효과적인 제어 수단은 금 자체가 아니라 바로 강달러였습니다. 즉 미국은 금이 위험하다고 말하진 않고 달러가 여전히 가장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 요즘에 좀 안 먹히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건 금 그 자체보다 바로 위안화의 신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런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완전한 자유통화가 아니라 금 전환의 정치적 약속일 뿐 위기시 중국이 이를 언제든지 제한하고 약속을 어길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금융시장, 신용평가사, 글로벌 은행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로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금 전략 부상을 부정하기보다 그 구조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를 흔들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에는 조용한 압박 카드를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사우디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약점을 쥐고 있는데 바로 군사안보, 그다음에 무기 공급, 정부 협력, 금융 시스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권 문제가
까슈 끄지 사건 제보가, 이건 MBS가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고 마두로처럼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선 사우디에서 MBS를 체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카드들을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지금은 건드리지 않지만 선을 넘지 말라는 신호를 사우디한테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근데 MBS도 어디 계속 달러를 믿고 있을 수는 없어요. 평생 미국 한테 목줄이 쥔 채로 자기가 끌려다니긴 싫은 겁니다. MBS 자체도.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금으로 위안화를 밀고, 미국 달러는 신뢰로 금을 누르고, 사우디는 양쪽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싸움은 단기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아주 오래가는 패권의 줄다리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지금 금 가격도 있습니다. 자, 이건 투자도 투기도 아닙니다. 달러 이외에 대비한 국가 전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이렇게 폭등한 거고, 이거에 단지 안전자산이고 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한 그런 방어 수단이라기보다, 중국이 페트로 달러 체제를 중간에 이제 본인들의 체제로 가져오려는 위안화 금 변환 체제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 전략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을 사모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금값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여러분들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